인민의 복원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 세계 인류급의 종합적 의료봉사기지 평양종합병원이 마침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마취약이 없어 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수술해야 했던 의사입니다. 저 병원의 진실, 제가 오늘 전부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혁수, 가명입니다. 청진의과대학을 나와 함경북도 도립병원에서 1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또 한때는 저런 선전을 고지곳대로 믿었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저는 저 화려한 건물 뒤에 숨겨진 북한 의료의 진짜 민낯, 그 처참한 실체를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저의 동포들, 저의 환자들을 위한 증언입니다. 얼마 전 남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평양종합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2020년 3월 김정은이 직접 첫 삽을 뜬 지 무려 5년 반 만의 일입니다. 처음엔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 10월까지 고작 몇 달 만에 완공하겠다고 세상에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5년 넘게 질질 끌다 이제야 문을 연 겁니다. 화면에 비친 병원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우뚝 솟은 현대적인 외관, 남한의 최고 수준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규모였죠. 보도를 보니 널찍한 로비와 대형 회의실은 물론 옥상에는 응급환자 이송용 헬리포트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병원을 세계 인류급 최상의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전당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더군요. 김정은은 준공식 연설에서 이 병원이 정말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항상 놓고 있었던 사업이었다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이 병원 덕분에 인민들에게 선진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흐뭇하고 혁명하는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 번지르르한 말들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하지만 곧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고 또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저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의사로 일했던 북한에서의 그 끔찍했던 날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건물이 세계 인류라면 제가 일했던 병원은 대체 뭐였을까요? 저 건물이 인민을 위한 사랑의 결정체라면 약이 없어. 제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어린 환자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그 위대하다는 인민사랑은 왜 제가 일했던 함경북도 수술실까지는 한 줌도 닿지 않았던 걸까요? 평양종합병원의 개원 소식은 제게 잊고 싶었던, 아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계기가 됐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포장한 저 기만의 상징을 보면서 더는 침묵하면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하얀 건물이 얼마나 검은 절망 위에 서 있는지, 저 선전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수술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밝은 무영등 아래 최첨단 의료 장비가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착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10년간 일했던 함경북도 도립병원의 수술실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죠. 천장엔 먼지 낀 형광등이 깜빡였고 창문은 비닐로 막아나 겨울이면 칼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항상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마취 없는 수술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마취약은
평양 고위 간부나 군 장성들이 가는 특수병원에나 공급되는 특별 공급품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지방병원에선 구경조차 힘들었죠. 그러니 대부분의 수술은 말 그대로 생사를 째고 꿰맸습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머리를 다쳐 실려온 19살 청년이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엔 마취약이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해야 합니다. 끔찍하게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아들의 팔을 붙들고 울던 어머니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결국 수술은 시작됐습니다. 건장한 간호원 둘과 아버지가 아들의 팔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녹슨 정과 망치를 들고 다가서는 순간 청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끝내주마. 제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정을 내리쳐 내려앉은 두개골 조각을 들어올리는 순간 청년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찌나 몸부림치던지 장정 셋이 붙잡고 있었는데도 침대가 통째로 들썩였습니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그의 비명과 아버지의 울음, 뼈와 살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땀 닦을 겨를도 없이 눈앞의 수술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빨리, 조금만 더 빨리. 그 순간 저는 의사가 아니라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2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청년은 탈진에 거의 정신을 잃었고 온몸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저를 보던 청년의 공포에 질린 눈과 그의 비명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게 저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북한 지방병원 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매일 겪는 끔찍한 일상입니다. 맹장 수술도, 제왕절개도, 총상 환자의 파편 제거도 대부분 마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고 배웠지만 북한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게 북한 의료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북한은 헌법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보장한다고 선전합니다. 병원비, 약값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의료 복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에도 약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반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죠. 어쩌다 감기약이나 소화제가 들어와도 며칠 만에 동이 났습니다. 항생제, 항암제, 심장병 약 같은 전문 의약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진단을 내리고도 아무 처방도 해줄 수 없을 때였습니다. 폐렴으로 숨을 헐떡이는 아이에게 페니실린 주사 한 방울,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노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한 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보호자 손에 텅 빈 처방전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이 약을 구해오시오. 이건 의사의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당신 가족의 목숨값은 당신이 알아서 구하시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처방전을 받아든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건 제 살을 깎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가는 장마당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암시장입니다. 생과 사가 엇갈리는 거대한 도박판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마당에서 파는 약은 대부분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약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뇌수막염에 걸린 7살 아이의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전 재산을 털어 구해왔다는 항생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고열과 경기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사액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사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날 밤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약병을 자세히 보니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약이었습니다. 내용물은 항생제가 아니라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의 희망을 샀지만 결국 그가 산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고 울부짖던 그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의사는 진단만 하고 약은 장마당에서 구해야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의 실체입니다. 국가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운이 없으면 감기 같은 병으로도 죽어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평양종합병원 선전 영상에는 최신식 수술 장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썼던 의료 장비들은 그야말로 폐품이었습니다. 수술용 메스칼은 하도 갈아서 날이 달아 이가 빠진 곳도 많았습니다. 소독시설이 없어 한 번 쓴 칼은 끓는 물에 소독해 몇 번이고 다시 썼습니다. 당연히 녹이 슬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주사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일회용은 상상도 못하고 유리 주사기 하나를 수백 명에게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간호사가 큰 냄비에 넣고 장작불로 끓여 소독했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이 때문에 C형 간염 같은 혈액맥의 질환이 병원을 통해 집단 감염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행위가 오히려 새 병을 옮기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하는 링거는 어땠을까요? 다 마신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을 씻어 직접 만든 소금물을 채워 넣고 고무관을 연결해 환자 팔에 꽂았습니다. 당연히 농도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고 부작용과 감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너무 낡아서 필름이 귀에 한 장 찍을 때마다 손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수시로 고장나고 방사선이 누출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MRI는커녕 제대로 된 엑스레이 필름 한 장이 귀에서 손을 벌벌 떨며 다뤄야 했습니다.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 감과 경험에 의지해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뇌와 척추를 다루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CT나 MRI는 의사의 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장비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환자의 증상과 제 손 감각에 의존해 종양 위치를 짐작하고 두개골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건 현대의학이 아니라 19세기 수준의 야만적인 시술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평양의 세계 인류급 병원 소식은 거대한 코미디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주병으로 링거를 맞고 녹슨 칼로 수술받는 인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평양 한복판에 번쩍이는 건물을 세워놓고 인민 사랑을 외치는 그들의 위선에 치가 떨립니다. 자, 이제 저의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북한 당국이 만든 거대한 신기루 평양종합병원의 실체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최근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 화려한 건물이 왜 속 빈 강정일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세계 인류급 병원에 자기 공명 영상장치, 즉 MRI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MRI가 무엇입니까? 뇌 척수, 암 조직 등을 진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학의 필수 장비입니다. 21세기 종합병원에서 MRI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계 인류라고 자랑하는 평양종합병원에 MRI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아무리 뜯어봐도 보이는 건 구형 CT와 엑스레이뿐입니다. 남한통일부 당국자 역시 김정은의 시찰 당시 공개된 최고가 장비가 CT였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최신 MRI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MRI가 있었다면 체제 선전 효과를 위해 어떻게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엔진 없는 스포츠카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핵심 진료과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최상의 의료 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뇌종양 환자가 와도 척수 손상 환자가 와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예전의 저처럼 감으로 때려잡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인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겉모습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속이 어떻게 비어있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북한이 남측에 MRI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력으로 MRI 하나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건설기간에 숨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0년 3월 착공식에서 그해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과 200일 만에 세계적인 병원을 짓겠다는 허무맹랑한 속도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0년 10월은 조용히 지나갔고 5년 반이 흐른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개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때문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는 대부분 제재 품목에 해당하고 설령 구했더라도 국경이 막혀 들여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5년 반의 지연은 북한 체제의 무능과 주체 사상의 허구를 보여줍니다. 자력갱생 구호만으로는 첨단 의료 장비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건물 뼈대는 인민들을 강제 동원의 노력 투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MRI 기술은 충성심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양 종합병원의 텅 빈 내부는 고립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시장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실패를 인정한 북한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의료기기 공급 문제를 논의했고 평양 종합병원도 둘러봤습니다. 양국은 보건의료 협정을 맺고 북한 의사들을 러시아로 보내 재교육까지 받게 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생산 기술까지 러시아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주체의학을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항생제 기술까지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북한의 최첨단 장비를 아낌없이 지원할 여력이 있을까요?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그 복잡한 장비들을 제대로 운용하고 수리할 기술과 부품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일까요? 결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북한 의료 시스템이 자생력을 완전히 잃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모든 거짓말을 김정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준공식 연설에서 우리의 보건제도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취약하며 더욱 뒤떨어진 것이 바로 병원 시설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의료 토대가 취약하다고 인정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계 인류급 병원이 완공되었다고 자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낡았고 간부들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평양 종합병원은 왜 지었을까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정치쇼입니다. 엉망인 의료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인민사랑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 조작일 뿐입니다. 인민의 생명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체면이 목적인 겁니다. 그가 인정한 취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저 병원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 평양종합병원의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북한 의료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끊기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한 것이 바로 무상치료 시스템이었죠. 국가가 더 이상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은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사들은 생계를 위해 환자에게 돈을 받았고 환자들은 약을 구하러 장마당으로 내몰렸습니다. 의료는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생존 투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겪은 모든 참상은 바로 이 시스템 붕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 더 큰 거짓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제2의 평양종합병원과 각도 소재지에 중앙병원급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방병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며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의 청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더 큰 거짓말을 위한 예고편으로 보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MRI 하나 없는 평양종합병원 하나 짓는데 5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년 20개씩 10년간 200개의 현대적인 병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많은 병원을 지을 자재와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원들을 채울 수많은 CT, MRI, 약품들은 어디서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 많은 병원에서 일할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것은 현실성 없는 헛된 구호일 뿐입니다. 결국 또다시 인민들을 쥐어짜서 전국 곳곳에 속 빈 시멘트 건물만 늘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평양 고위 간부들조차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마당에 지방 인민들이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인민 전체를 상대로 가장 잔인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 화려하게 불을 밝힌 평양종합병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저 건물의 밝은 조명 뒤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과거의 저처럼 녹슨 칼을 든 채 환자의 비명을 외면해야 하는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마취약이 없어 생사를 찢기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기도할 환자들을 생각합니다. 장마당에서 가짜 약을 사와 자식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아버지의 통곡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요란한 선전에 속지 마십시오. 평양종합병원은 인민을 위한 의료의 전당이 아닙니다. 그곳은 북한 정권의 기만과 무능, 그리고 인민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대한 기념비일 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안에서 고통받는 내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두꺼운 장벽에 막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저 철의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 갇혀있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인민의 병원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 한 알, 감염을 막아줄 깨끗한 주사기 하나,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의사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